인셈의 디자인 강의 노트, 캡손 디자인 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뭘 했냐면 라이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라이노에 대한 얘기 했어요. 라이노. 뭐 또 얘기하지만 넙스 모델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선 그리는 포인트가 있고 이제 선, 라인 혹은 커브, 그 다음에 2개 이상이면 폴리라인,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서페이스, 그 다음에 2개 이상이 또 보이면 폴리 서페이스, 그리고 솔리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토캐드에서 쓰이는 여기를 갖다가 일단 오토캐드와 비교하면서 알려드렸고요. 그쵸? 네, 서페이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해하셨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이 뭐구나를 좀 이해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여기 뭐 솔리드라든가 이런 데 더 좀 더 알아야 될 과정이 있지만 서페이스 방법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3, 5와 4 포인트. 지금 무슨 얘기예요? 3개 혹은 4개의 점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플라나 커브 이렇게 있었는데 평평한 커브일 때, 근데 이거는 솔리드에서 뭐가 있어요? 캡이라는 게 있었죠? 뚜껑 닫는 거. 이거로도 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프트. 이건 뭐야? 단면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스윕. 따라가는 건데 얘는 뭐가 있다? 원레일. 선을 하나 따라갈 거냐? 투레일. 선을 2개 따라갈 거냐?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익스트루드. 뽑아내다. 뭐 이런 건데, 익스트루드는 어디서 쓰는 게 좋냐면 솔리드에 있는 익스트루드를 쓰는 게 조금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가 있었죠? 뭐 리볼브, 회전하는 건데 무슨 리볼브도 있어요? 레일 리볼브. 또 뭐가 있냐면 2, 3, 5와 4 엣지 커브,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네트워크, 워크, 커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방법이 있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이런 식으로 10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 서페이스 모델링은 다 끝났어요. 물론 이걸 잘 만들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선들이 필요하다. 선을 그리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페이스 했고 이제 라인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또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좀 더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런데 자, 3D 모델링은 제가 나눌 때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눠요. 그래서 메쉬 혹은 폴리라는 개념으로, 얘는 차라게요. 조물럭 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패치, 그 다음에 넙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운 거예요? 라이노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메일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퓨전 360이라는 걸 조금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퓨전 360으로 모델링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좋아요. 퓨전 360 좋습니다. 퓨전 360.
이 과연 퓨전 360이라는 퓨전 360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과연 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를 모델링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라이노에서는 이렇게 선이 확실해야지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선이 확실하지 않는 어떤 이런 손가락이나 얼굴 같은 걸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얼굴에 선이 있나요? 선이 없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폴리곤 모델링은 차라리예요. 주물럭해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라이노에서 폴리곤으로 바꿀 수 있는 예전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T-Splice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얘는 플러그인이 있었어요. 이 T-Splice이 있을 때는 얘가 넙스로도 됐다가 폴리곤으로 됐다 이걸 왔다 갔다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라이노 5.0에서는 T-Splice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라이노 5.0을 아직도 유저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는 뭐가 깔렸는지 모르지만 라이노 지금은 6.0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T-Splice는 어떤 회사 거냐면 오토데스크 회사 거예요. 처음에 오토데스크가 아니었다가 이게 강력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T-Splice를 인수를 해버리죠. 그래서 오토데스크에서 5.0까지 지원하는 T-Splice 나오다가 6.0에서는 지원을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6.0에서는 이제 폴리곤 모델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요. 그래서 6.0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클레이고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거는 시장에서 잘 이렇게 유통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클레오도 이제 아마 좀 있으면 굉장히 강력한 프로그램일 거예요. 이 T-Splice가 오토데스크가 먹으면서 어디다 넣었냐면은 이걸 크게 두 가지다 넣었는데 퓨전 360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알리아스에다가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오토데스크가 T-Splice를 인수하고 이 T-Splice는 라이노 5.0까지 지원하지만 6.0에서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T-Splice가 폴리곤 모델링, 즉 조물럭 하는데 알리아스는 원래 넙스 모델링인데 이 T-Splice가 알리아스에 들어오면서 얘도 어떻게 폴리곤 모델링도 가능해졌어요. 퓨전 360에서도 이렇게 강력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라이노에서 T-Splice가 필요하면은 주얼리 쪽이나 이런 데서는 T-Splice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한 선이 없는 주얼리 금속 재질, 금속 봉해를 필요하기 때문에 T-Splice가 필요해서 아직까지 라이노는 5.0을 많이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 구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6.0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T-Splice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단한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바트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이제 병을 하나 만들 건데, 자, 넙스 서페이스로 만들어 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라이온에서 이런 건데, 지금 보시면 얘는 5.0 화면이고, 화면 이쪽에서 보시면 요거가 T-Splice 플러그인들이에요. 이건 이제 폴리곤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들이 있어서 선들을 이용해서 이제 모양을 만들 건데, 자, 리볼브 해가지고 얘와 얘를 가지고 회전을 시켜 돌려요. 자, 돌립니다. 돌렸어요. 그쵸? 그리고 나는 스윗 원네일 이용해서 얘를 따라가고, 여기도 스윗 원네일 이용해서 여기 단면과 이 단면을 쫓아가는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엣지가 생겼기 때문에 스윗 투레일 이용해서 여기와 여기, 여기요 여기 단면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또 여기도 스윗 투레일 이용해서 여기를 만듭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의 아주 유기적인 형태의 모델링을 하기에는 라이노에서는 좀 제한되게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단면을 찾아서 로프트를 이용하든 뭘 이용하는 건데, 이 T-Splice에서는 얘는 폴리곤 개념으로 가요. 폴리곤에서는 면과 면을 이용해서 주물럭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이소 커브라고 하죠. 이런 단면들인데 이 아이소 커브를 리빌드 서페이스 이용해서 이 개수를 맞춰요. 여기 개수 맞추고 위에 개수 맞추고
자, 옆에 여기도 지금 아이소 커브라는 것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좀 적당히 맞춥니다. 자, 적당히 맞추고 여기도 적당히 맞춰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와 여기가 이게 개수가 맞아지고 여기 아래와 개수가 맞아져요. 자, 그 다음에 머지 서페이스라고 해서 서페이스와 서페이스를 붙이는 방법을 써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잡았을 때 자, 여기서 자, T-스플라인 컨버트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넙스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폴리건 개념으로 바뀌어요. 자, 이 순간 얘는 이제 폴리건이라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이게 T-스플라인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얘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이제 넙스가 아니라 폴리건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웰드라는 개념을 써요. 웰드라는 건 용접인데 점들을 붙여버리는, 이렇게 포인트를 붙여버리는 개념을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붙여버리고 얘를 붙여버려요. 그래서 아까 리빌드 이용해서 여기 개수를 맞췄기 때문에 얘는 그냥 붙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 면을 갖다가 폴리건처럼 이렇게 찰흙처럼 쭉쭉 빼는 것도 되고요. 여기와 여기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뭐가 냐면 브릿지라고 해서 새로운 면을 만드는 방법도 가능해요. 이거는 폴리건 모델링을 좀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강력한 기능이에요. 제가 이거 처음 T-스플레인 나왔을 때는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신선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 형태를 만들겠다라고 했으면 선 그리고 단면 그리고 뭐 해가지고 계속 붙일 텐데 이게 아니라 폴리건 개념으로 그냥 쭉 잡아 당겨서 붙여버리는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사각형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폴리건에서는 사각형 형태로만 면을 만드는 게 가장 부드럽고 유기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왜 여기는 엣지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기를 커팅을 이용해서 잘라서 여기 사각형, 여기 사각형 다 사각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각형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 만들었는데 이제 얘가 두께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쉘이라는 개념을 썼지만 여기서는 thickn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thicken 이용해서 여기도 구멍을 막아야겠네요. 구멍을 아마 막겠죠? 구멍을 막고 적당히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thicken 이용해서 얘를 두께를 줘요. 자, 이게 다 T-스플라인스에 있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thicken 이용해서 얘를 똑같이 offset surface 이용하듯이 면을 갖다가 이렇게 두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0.3mm를 줬네요. 0.3mm. 그럼 이제 두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기적인 형태 만들 때 모델링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어때요? 여기가 그대로 이런 형태예요. 근데 병을 보시면은 요 외곽은 이런 형태를 가더라도 얘는 어때요? 직선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직선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불필요한 이 세그먼트, 면의 개수를 갖다가 필요하면 주고 없으면 지워버리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쭉 잡아서 얘를 지워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가 쭉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다음 필요하면 또 세그먼트를 나누고. 이건 다 폴리건 모델링의 개념이에요. 이게 5.0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줬던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런 기능들을 좀 쓰면은 굉장히 강력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좀 기하학적 형태의 뭐 이런 형태를 가겠다 그러면 라이너로 모델링 하거나 좀 유기적인 서페이스 공면을 만들겠다 그러면 되게 좋지만, 이런 유기적인 아주 그냥 선이 없고 유기적인 형태를 갈 때는 라이너로 모델링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퓨전 360으로 작업해도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과연 퓨전 360이 왜 요새 들어서 각광을 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얘는
퓨전 360을 찾아보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CAD, CAM, K 이게 가능하다. CAD는 뭐예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고, CAM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깎아내는, 제조하는 거죠. 이거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뭘 하냐면 해석하는 거예요. 솔직히 퓨전 360에 CAM도 가능하고 K도 가능하지만 이걸 다 쓰진 않아요. 일단 CAD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CAD라는 개념은 저는 이제 3D 모델링이라는 개념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CAM 데이터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3D 프린터가 CAM 데이터예요. 근데 CAM 데이터를 퓨전에서 다 제공이 되긴 하지만 제공이 되지 쓰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이제 3D 프린터를 쓸 거예요. 그러면 3D 프린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내가 모델링하는 것 같다 슬라이스 면을 나누어서 얘를 형태를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CAM 데이터는 CAM 프로그램, CAM 머신 안에, CAM 기계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쓰지 퓨전 360으로 CAM 데이터를 만들지 않아요. 어차피 나중에 3D 모델링 만들고 난 다음에 STL이라는 파일로만 만드시면은 문제되는 건 없어요. STL 파일로 모든 게 CAM 데이터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되는 건 없고, 해석도 가능해요. 여기 구조 해석도 있어요. 근데 구조 해석을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신뢰성의 문제에 걸림돌이 걸려요. 그러니까 퓨전 360으로 해석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관련된 강력한 프로그램이 NCS라든가 콘솔 뭐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석을 했다. 그래야지 그나마 프로그램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퓨전 360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될 거는 이 CAD, 특히 3D 모델링에 대한 이런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 3D 모델링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얘는 월별 라이센스를 내요. 원래 오토데스크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로 라이센스를 내요. 근데 내가 어떤 제품을 하나 개발하거나 어떤 제품을 지금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지금 여러분도 뭐 기획하고 컨셉 잡고 있잖아요. 근데 기획 컨셉을 잡는데 한 6개월이 걸리고 실제로 퓨전 360으로 모델링 하는 데는 한 3개월밖에 필요 없다. 근데 1년치를 다 내기엔 너무나 부담된다. 그럴 때는 내가 쓰고 싶은 3개월만 라이센스비를 내고서 퓨전 360으로 쓰면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되게 많이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라이센스비도 굉장히 싸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월별 라이센스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10인 이하 10만 달러 이하의 기업은 1년간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했다. 내가 스타트업 기업이다. 근데 아직 내가 돈을 벌거나 매출이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지금 같이 일하는 애들은 내 친구들이라서 한 두세 명에서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있고 아직 매출이 10만 달러, 뭐 1억 정도가 안 된다 라고 하면은 1년 동안 무상이 돼요. 근데 내년에도 갔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아직 매출이 안 나왔고 10명 이상의 고용 인원이 없다. 그럼 또 1년이 또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입장에서는 뭐냐면 스타트업 기업이나 라이센스가 필요할 때나 이런 걸 이용하는 기업, 그러니까 초창기 기업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그 다음에 소기업들 입장에서는 퓨전 360을 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쓰는 게 뭐냐면 얘는 클라우드 방식이에요. 클라우드 방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오토데스크에 있는 서버에다가 내 파일들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파일을 갖다가 저기 미국에 있는 엔지니어랑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 엔지니어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여기다 입력을 해버리면 그 미국에 있는 엔지니어가 내 파일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수정한 걸 다시 올려놓으면 내가 다시 다운받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있고 누구는 부산에 있다. 우리가 만나서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클라우드로. 그래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게 강력하다고 하지만 어쩔 때는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 퓨전 360은 3D 모델링 이게 다 가능하고 월별 라이센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 기업에서는 1년 무상이고 클라우드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이기 때문에 퓨전 360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고 요새 퓨전 360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퓨전 360의 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퓨전 360 자, 퓨전 360은 원래 뭐였냐면 퓨전 360은 3D 프린트 용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3D 프린트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러한 기하학적인 형태의 어떤 모델링을 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손가락 같은 이런 유기적인 형태의 모델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 방법이 저는 크게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진다. 뭐가 있냐면 3D CAD라는 개념으로 모델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3D CAD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뭐 카티아, 뭐 UG, 뭐 솔리드웍스 등등등 되게 많은데 이 3D CAD에서는 크게 모델링이 두 가지로 나눠요. 이런 유사한 것들이 있는데 피처 모델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페이스 모델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피처 형상 모델링은 그냥 안에 부품들이나 이런 걸 만들기 편하게끔 되어 있고 서페이스 모델링은 그냥 좀 공면을 만들기 위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처 모델링은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익스트루드가 뭐예요? 쭉 뽑아내는 거죠. 쭉 뽑아내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로프트가 뭐였어요? 단면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리볼브가 뭐였어요? 회전하는 거죠. 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스윕 이렇게 모델링.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방법의 모델링을 가지고서 뭘 만드냐? 피처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3D CAD 형태의 모델링을 하겠다. 그럼 피처 모델링만 이해하시면 돼요. 몇 가지 방법? 네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 쪽, 엔지니어 쪽에서는 이 네 가지로 안에 있는 기구 설계, 제품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서페이스 모델링은 패치라는 모델링 방법을 쓰는데 이 패치는 천 조각이에요. 그래서 천을 갖다가 딱 펼쳐놓고 자르거나 꼬매는 방법으로 만드는데 서페이스 모델링으로는 이거보다는 뭐가 좋아요? 라이노가 훨씬 더 강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라이노의 어떤 서페이스 모델링을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넘스 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퓨전 360을 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폴리건 모델링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확하게는 폴리거널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얘는 차르게요. 차르가 하나 딱 놓고서 주물럭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켜요. 면의 수를 증가시켜요. 크게 증가하면 어떻게 하냐? 얘가 부드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넘스 모델링입니다. 넙스하고는 틀려요. 넘스 모델링에서 얘는 서브 디비전이라는 방법으로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얘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요. 근데 퓨전 360 책을 보시면은 이 3D CAD를 갖다가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이상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얘는 3D CAD에서의 솔리드 모델링이고요. 얘는 솔리드 모델링이고 솔리드 모델링에서 피처 모델링과 서페이스 모델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넘스라는 개념의 모델링, 그러니까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퓨전 360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아까 전에 3D 모델링 방법 3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걸 다 할 수 있는 퓨전 360이 강력한 모델링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3D CAD에서는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그래서 솔리드웍스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되지만 퓨전 360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파트와 파트를 만들면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 결합하는 걸 갖다가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조인트라고 얘기해요. 근데 조인트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 결합하는 방법이 한 20몇 가지가 돼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이 되지만 퓨전 360에서는 조인트 하는 방법이 5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제한적이고 이 넘스 모델링에서도 되긴 돼요. 되긴 되지만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넘스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T-스플라이스가 오토데스크에서 얘를 넣으면서 여기 넘스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폴리곤al 모델링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주로 쓰는 게 3D Max를 많이 씁니다. 3D Max. 3D Max에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 여러가지 기능, 지금까지 뭐 30년 동안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폴리곤 모델링으로 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퓨전에 있는 넘스 모델링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퓨전 360이 좋긴 하지만 처음에는 저도 퓨전 360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다, 좋은 기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권장을 많이 했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필요하면 써라. 필요하면 써라. 그런데 이게 다는 있지만 그렇다고 얘가 깊이가 있진 않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3D CAD 프로그램이 필요하면은 솔리드웍스나 뭐 카티아 이런 걸 써라 라고 하고, 넘스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3D Max를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3D Max라든가 솔리드웍스 이런 3D CAD를 전문적으로 쓰는 애들은 퓨전 연구 쓸 때는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퓨전 360을 깔았어요. 깔아서 보면은 여기 솔리드가 있죠. 그 다음에 서페이스에서는 이건 패치 모델링이고, 솔리드 안에 가보시면 이게 크리에이트 폼이라고 했는데 이게 넘스 모델링의 개념이에요. 이건 다음 강의 때, 다음 영상 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형태를 만들겠다, 뭐 이 형태를 만드는데 일단 얘는 스케치부터 해서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스케치.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스케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원을 하나 그리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치수를 더하겠다. 그래서 50짜리. 그래서 스케치를 끝내겠다. 그 다음에 얘를 보겠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냐? 익스트루드, 뽑아내는 거죠. 리벌브, 회전하는 거죠. 스윕, 어느 걸 따라가는 거죠. 로프트, 단면과 단면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4가지를 이용해서 형태를 만드는 게 3D CAD에서 피처 모델링입니다. 그 다음에 구멍 나거나 그럴 때 이제 서페이스 모델링이 요런 방법을 가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형태를 만들 때는 아주 편리할 수도 있어요. 뭐 라이노도 편할 수 있지만 여기도 편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4가지를 이 4가지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만들 거냐면 자, 이런 형태를 만들어 볼까요? 요런 형태, 요런 실린더 형태를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이런 실린더 형태를 만들 건데, 여기서 얘가 파이가 한 50짜리라고 그러고, 요 길이도 얘가 한 60짜리라고 할게요. 이런 형태를 익스트루드, 로프트, 리볼브, 스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50짜리가 하나 있을 텐데, 얘는 스케치에서 뭔가를 이렇게 덮어 씌워가면서 만든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크리에이트 해서 스케치를 하시는데, 자, 얘는 탑뷰, 그 다음에 얘는 프론트, 얘는 라이트 뷰예요. 그래서 어느 뷰에다 할 거냐? 얘는 탑뷰에다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하실 때는 여기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없으면 ESC 누르는데,
스케치가 파란색이 되면은 아직 불안한 상태예요. 얘 스케치를 무조건 검정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오프라인 때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치수를 이용해서 얘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냐? 50짜리다. 이런 식으로 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검정색이 되죠? 아까 스케치가 파란색이었는데 지금 검정색이 돼요. 스케치가 끝나면 얘를 끝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크레이트에서 익스트루드 이용해서 여기를 잡아서 자 얘를 잡아서 얘를 쭉 뽑을 건데 얼마큼 뽑을 거냐? 얘를 60만큼 뽑겠다. 자 그리고 얘를 꽉 눌러주시면 이렇게 50, 60짜리가 만들어졌죠. 자 이거는 어떻게 바꾸는 거야? 익스트루드로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리볼브로 한번 해볼게요. 리볼브. 자 리볼브 할 때는 프론트나 라이트에다 어딘가 써서 단면을 그려야 되죠. 그래서 렉탱글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립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려면은 제가 전에 라이노에서의 드로우 별명을 설명할 때 캐드를 얘기했죠. 캐드랑 똑같아요. 얘가 50이 되려면 얘가 25짜리가 돼야 될 거고요. 그렇죠? 얘는 얼마짜리가 돼야 돼요? 얘는 60짜리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단면을 그렸어요. 오케이. 스케치를 끝내고 단면을 그렸어요.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리볼브가 있어요. 자 리볼브 할 건데 축이 뭐냐? 축은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돌 수 있죠. 그래서 오케이 를 눌러버리면 자 이런 식으로 얘도 리볼브로 형태를 만들 수 있죠. 자 세 번째 자 또 스케치를 할 건데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자 여기다가 할 건데 원을 하나 그렸어요. 원을 그렸고 자 여기 치수에 50짜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스케치를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스케치를 그려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따라갈 선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스케치를 할 건데 여기 여기다 그린다고 합시다.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려주려고 해요. 라인 이용해서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 라인은 딱딱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 길이는 얼마냐? 25짜리다. 그 다음에 닿는다. 이거 여기 점과 여기 얘가 닿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 얘 길이는 얼마나? 60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뭐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럼 따라가겠다. 그게 뭐였어요? 수입이었죠? 그럼 수입. 자, 수입에서 보시면은 프로파일, 단면, 예고. 프로파일을 할 거는 얘고 그 다음에 패스는 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로프트 방법이죠. 로프트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새로운 파일을 이용하겠다. 자 스케치를 할 건데 얘를 이용해서 원을 하나 그리겠다. 자 얘가 얼마짜리냐? 50짜리다. 자 스케치를 끝낼게요. 자 그 다음에 60만큼 떨어진 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컨스트럭처라는 게 있는데 컨스트럭트가 있는데 이게 다른 데서는 레퍼런스 플레인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옵셋 플레인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얼마큼 여기서부터 60만큼 떨어진 어떤 스케치면을 하나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할 건데 여기다가 스케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원인데 원을 하나 그렸는데 얘가 얼마짜리다? 50짜리다. 단면 이용해서 그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의 단면이 생겼죠?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크레이트, 로프트 이용해서 얘와 얘와 얘를 단면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3D CAD 프로그램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트리 구조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봤더니만 밑에 스케치는 이거지만 위에 스케치는 내가 50이 아니었어 60이었어 이렇게 경사진걸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뭘 하느냐? 오른쪽 눌러서 에디트 스케치라는 걸 합니다. 50이 아니었어 얘는 70이었어 이렇게 바꿉니다.
스케치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 이런 형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트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3D CAD에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처음에 설계를 했다가 좀 달라. 그러면 얘를 치수를 바꾸면 얘가 전체적으로 쭉 다 바뀝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참고했던 뭐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지우거나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3D CAD에서는 이런 트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만 뭐 익스트루드를 했는데 익스트루드 했는데 얘가 너무 낮은 것 같아. 얘를 한 90 정도로 올릴래. 그럼 얘가 90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런 트리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도 형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자, 3D 퓨전 360에서는 3D 모델링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3D CAD에서의 피처 영상 모델링이 있고 넘스 모델링이 있어요. 다음 강의에는 넘스라는 얘기를 좀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피처 모델링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익스트루드, 로프트, 리볼브, 스윕 이거 가지고 형상을 다 만들어요. 엔지니어, 기계공학 쪽에서는 이걸 네 가지로 가지고 어떻게든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랑 디자인 작업을 하면요, 막 이렇게 유기적인 형태가 있다. 그럼 싫어해요. 직선, 막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훨씬 더 깎기도 편하고 생산성도 좋기 때문에. 근데 우리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 곡선이 아름다워야지만 전체적인 조형미라던가 디자인적 감각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페이스 모델링에는 패치 모델링이 있지만 이거보다는 저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라이노로 모델링하는 방법. 라이노의 서페이스가 아까 전 패치는 되게 간단해요. 자르거나 꼬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라이노에서의 서페이스는 어떻게 해요? 10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잘 이용하시면은 이 형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퓨전 360에서 모델링해서 얘를 갖다 어셈블리해서 조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3D 프린트를 갈 때는 STL 파일만 나오면 돼요. STL 파일. 이 파일만 나오면은 3D 프린터 어디 가서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퓨전 360이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배웠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퓨전 360을 항상 강의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퓨전 360도 꼭 한번 깔아놓고 라이노, CAD, 그 다음에 퓨전 360 이 세 가지는 좀 깔아놓고 자기 컴퓨터 깔아놓고 연습을 좀 해보시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 퓨전 360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제가 많은 얘기를 할 거고 좀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도록 합시다.